불일치할 경우는 11호입니다. 11호 옆에다가 11호는요. 관공서 촉탁일 땐 적용 X예요. 그럼 언제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신청일 때. 나중에 경매 파트에서 나올 겁니다.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을 하고 봤더니 부동산 표시가 달라졌더라. 그래도 수리예요. 각하가 아니라고요. 11호는 언제만 사용된다? 신청일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 촉탁일 땐 적용이 안 된다. 그럼 촉탁일 때 부동산 표시 정도는 수리가 되는 거지 각하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걸 봐야 선례가 다 보여요. 예, 조문을 봐야 돼요. 11호는 촉탁일 땐 적용 X, 신청일 때만 적용 O가 되는 겁니다. 11호 보시고 난 다음에 7호를 한번 봐주세요. 7호. 6호하고 7호 볼 거예요. 6호하고 7호. 6호 보시면 신청 정보하고 뭐가 달라요? 등기 기록이 불일치한데 불일치 사유가 부동산 표시하고 권리의 표시가 다르다는 표현이 보입니까? 그러면 등기 기록하고 신청 정보의 부동산 표시가 다르면 몇 호예요? 6호로 빠지는 것이고, 그쵸? 등기 기록하고 신청 정보가 아니라 신청 정보하고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다르면요. 네. 그 다음에 등기 기록하고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다르면 여기 전부 다 11호예요. 그래서 표현을 잘 보세요. 제가 대장에다가 픽스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쟤를 고정을 시켜야 돼, 쟤를. 그 다음에 우리 다시 5번으로 가죠. 이 지문이 지금 여기 계속 뒤로 가서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지금 힘을 싣고 있는 거예요. 제가 5번요.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 주체인 경우에는 그 등기는 촉탁으로 실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촉탁으로 할 등기를 뭐예요?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공동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3번 가보죠. 3번. 3번은 1번, 2번, 3번만 풀겠습니다. 4번은 이미 봤어요. 관공서가 촉탁할 때 부동산 표시가 다르다. 그렇다 하더라도 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 우리가 봤던 것. 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는 것은 수리하겠다는 얘기고 1번, 2번, 3번. 1번 가죠.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는 그 사업과 관련된 등기를 촉탁으로 할 수 있다. 자, 관공서가 촉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규정이. 예,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공서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촉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모르겠어요. 저런 거는. 그냥 제껴야 돼요. 세모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저게 멘붕 오시면 안 돼요. 조례 받던가 없던가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2번 갑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에 관해서 조례에 의하여 재산의 취득 처분의 권한이 소관청이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교육장에 위임이 되어 있다면 조례에 의해서 위임이 되어 있다잖아요. 그러면 누가요? 해당 교육장은 그 위임 근거 규정을 명시를 하여 등기를 촉탁을 할 수가 있다. 자, 아까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만, 그쵸? 예, 명문에 규정이 있어야 되만, 그럴 때만 촉탁을 할 수 있다면서요. 위임 규정이 있으면 그 위임 증거 조항을 써서 등기 촉탁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 앞쪽에 뭐 부동산 표시인지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5예요. 3번, 관공서가 서면을 등기를 촉탁할 때는 촉탁서의 제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전면을 첨부해야 된다. 관공서가 본인으로서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법무사에게 위임도 할 수 있죠. 그럼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게 되면 뭐라는 거예요? 위임장 가지고 와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검찰청에서 전세계약 위임 받았던 변무사님 계시다고 했죠. 그러면 위임장 들고 가셔야 돼요. 등기소에. 그럼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을 찍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찍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가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위임장에다가 인감, 의무자 쪽에다가 인감 찍고요. 그럼 관공서는요? 관공서는 도장이 없는데? 막도장? 뭔가 대충 뭐가 있을 거예요. 그 도장이 있을 거예요. 막도장 찍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뒤로 가보시면 해설 부분 볼게요. 1번 보세요. 1번. 제가 2번에다가 밑줄 쳐놨어요. 예, 지문은 짧으나 설례는 저렇게 길다고요. 위임 근거 규정이 있으면 위임을 받은 기관이 촉탁을 할 수가 있는데 뭐예요? 근거 조항을 써서 등기를 촉탁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다. 그 내용이 그 밑줄 친 거예요. 1번 보세요. 1번. 동그라미 1번 해설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는 관공서라 함은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그 외 공사 땡땡 공사여 인 경우에는 등기 촉탁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는 등기 촉탁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아까 지문에서는 던져주지 않았어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 안 해줬단 말이에요. 없으므로 그 사업과 관련된 등기를 촉탁을 할 수 없다. 결론은 뭡니까? 쭉 지문을 읽었을 때 위임에 의한 거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촉탁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으면 촉탁이 가능한 거고 아무것도 없으면 일단 세무하고 뒤로 넘어가시라고요.
거기서 너랑 나랑 씨름하듯이 엎치락뒤치락 하지 마시고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4번요. 4번 촉탁에 의한 등기와 관련된 다음 소미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2번도 됐고요. 3번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왜요? 촉탁이 키워드예요. 촉탁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공동 신청할 때만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 제공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촉탁일 때는 관공서가 의무자인지 권리자인지 가리지 않고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4번 볼게요. 승계에다가 동그라미. 자, 우리 민사집행법이든 뭐든 좋아요. 전부 다 승계가 나오게 되면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포괄 승계가 있고 특정 승계가 있고. 우리가 누군가가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승계가 일어납니다. 매매가 일어나게 되면 승계가 일어납니다. 그럼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요? 승계가 일어나게 되면? 뭐예요?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그쵸? 승계가 나오게 되면 권리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상속 등기는 자, 소유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무슨 등기를 해요? 소유자가 사망을 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무슨 등기예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 그쵸? 그러면 우리 근저당 설정에서 채무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무슨 등기예요? 채무자는 등기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등기요? 근저당권 변경 등기로 넘어가요. 기본적으로 승계가 나오면 권리 이전 등기가 원칙인데 예외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4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이 변경되어 승계가 키워되어 승계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승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 변경 등기를 촉탁했다. 관리청 변경이다. 밑줄. 관리청 변경 등기 신청은 뭐예요? 관리청 변경 등기는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이에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은행 지점이 근저당을 설정 등기를 신청하잖아요. 지점이 바뀌면 무슨 등기 신청해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지점 변경.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면 관리청이 변경되면 이게 무슨 등기냐면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그래서 관리청 변경 등기를 촉탁을 하면 안 돼요. 4번 가보세요.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해서 관할 구역이 변경되어 승계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승계되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야 하는 바 만일 관리청 변경 등기 촉탁, 즉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되면 뭐다? 2호로 각하예요. 이를 간과하여 관리청 변경 등기가 격려됐을 때는 법 29조 2호면 어디로 튀어요? 법 58조로 들어가서 직권 말소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승계가 나오면 원칙은 뭐다고요? 네, 두 가지로 정리를 해버릴게요. 승계가 나오게 되면 첫 번째 권리 이전 등기 촉탁을 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법률 규정에 뭐뭐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글씨가 빨라져가지고. 자, A에서 B로 승계가 일어난다. 그러면 원칙은 권리전 등기로 가는 건데 만일에 A를 B로 이렇게 본다라는 규정이 있게 되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 등기 명의 표시 변경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선례가 가지는 태도예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요. 원칙적으로 승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권리전 등기를 촉탁하는 게 맞지만 A를 B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게 되면 권리전 등기 촉탁이 아니라 이렇게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촉탁으로 하는 게 선례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요. 그래서 선례를 많이 못 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렇게 원칙과 예외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말은 저기는 뭐예요? 본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에 맞춰서 권리전 등기 촉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또 뒤에 잡아드리도록 하고. 맞아, 가요. 맞아. 조금 더 갈게요. 5번 가요. 자, 2017년 법무사 지문 보세요. 예, 주사부 지문하고 법무사 지문은 길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내용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관공서 1번 관공서가 서면으로 등기를 촉탁할 때는 촉탁서의 제출을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공동신청도 가능하고 법무사에게 위임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럴 때 촉탁서에는 뭐다? 위임을 받았다는 증명서면 즉 위임장을 서면을 첨부해야 된다. 2번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가 된 때는 등기무죄 승낙을 얻어서 촉탁을 한다. 맞아요. 3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무죄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맞고 4번 틀렸죠. 2017년 주사부 문제 나와서 법무사에 또 한 번 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변경이 되어 승계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승계받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관리청